여러분, 혹시 밥상 위에서 늘 보던 그 검은 조각이 어떻게 세계인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 흔해서 소중함을 몰랐던 그것, 바로 김입니다. 외국인들은 처음 김을 보고 종이 같다라며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돈 주고 먹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이어트 비결로 김을 외치고 유럽 영양학자들이 완벽한 슈퍼푸드라 극찬했습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한국산 김을 명절 선물로 고집했고 국제 언론은 드디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삼성이 한국의 두뇌라면 김은 한국의 심장이다. 이건 바다의 검은 반도체다. 한때 싸구려 반찬으로만 여겨졌던 김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혁명, 슈퍼푸드, 검은 반도체라는 찬사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기적 같은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한국의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전라남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바람과 함께 하루가 시작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셨는데 그 밥상 위에는 빠짐없이 검은 빛을 띤 김이 놓여 있었지요. 그때는 그 김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각 구원해서 고소한 향을 풍기는 김에 흰쌀밥을 싸 먹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에게는 그저 흔하고 익숙한 반찬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검은 조각 하나가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삶을 지탱해온 보물이자 오늘날 세계를 뒤흔드는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 바닷바람을 맞으며 갯벌에 김발을 설치하는 어민들의 모습은 제 어린 시절의 풍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근 채 손끝으로 줄을 매만지며 김을 씹는 아버지와 이웃 어른들의 손은 늘 거칠고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 손길을 보면서도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김은 늘 우리 집 부엌 창고에 가득했고 도시락 속에도 저녁 반찬에도 빠짐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은 그냥 싸구려 반찬이지. 어린 시절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바다의 검은 조각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보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인 친구를 집에 초대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는 밥상 위에 놓인 김을 보더니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흔들어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종이 아니야? 순간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김은 그냥 밥을 싸먹는 반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신기하다는 듯 입에 넣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짜고 이상한데? 왜 이걸 먹어? 그때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이 외국인 눈에는 낯설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김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김은 단순히 밥을 싸먹는 곁들임이 아니라 바다와 땅이 만나 빚어낸 자연의 선물이었습니다. 겨울바람 속에서 어민들이 피땀 흘려 길러낸 결과물이었고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밥상과 삶을 지탱해온 생명의 일부였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기록에도 김의 역사는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의 문헌에는 김 양식법이 기록되어 있고 고려시대에도 이미 귀한 식재료로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김은 그저 값싸고 흔한 반찬으로 인식되었고 저 역시도 특별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자라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되어 해외로 나가게 되었을 때 김을 대하는 외국인들의 시선은 더욱 극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김을 바다의 잡초라고 부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종이를 먹는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마을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삶을 이어온 그 김이 외국인들에게는
우스갯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검은 종이처럼 보였던 조각이 머지않아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슈퍼푸드로 떠오를 것이고 한국인의 자존심을 상징하게 될 줄은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김은 바다가 준 보물이야. 그냥 반찬이 아니라 우리 땀과 정성이 담긴 거야.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그저 농부의 땅 사랑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겪으며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은 단순히 우리 밥상 위의 곁들임이 아니었습니다. 김은 어민들의 삶이었고 역사의 흔적이었으며 훗날 세계를 놀라게 할 바다의 검은 반도체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익숙해서 우리 스스로 그 가치를 미처 보지 못했던 김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반전과 감동이 있었는지를 제 경험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작은 밥상 위 반찬에서 시작해 세계인의 건강과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 특별한 여정을 저는 직접 보고 겪은 사람으로서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작은 마을의 소박한 밥상에서 시작합니다. 바다 내음이 스며든 검은 조각, 그 속에 담긴 땀과 정성, 그리고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던 세계로의 도전. 그 첫걸음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김이 본격적으로 수출길에 오른다는 소식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촌에서 평생 김을 길러온 제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김을 외국에 판다고? 누가 그걸 사 먹는다고 그래? 아버지뿐 아니라 동네 어르신들도 대부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김이 너무 흔했고 외국인들이 굳이 찾아 먹을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은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웰빙과 건강식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이었고 김의 영양학적 가치가 조명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외에 나간 김은 냉정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 식품 박람회에서 김 시식 부스를 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작은 종이컵에 잘라 넣은 김 조각이 놓여 있었고 호기심에 집어든 외국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종이 아니에요? 한 미국인은 그렇게 묻더니 입에 넣고 씹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짜고 입안에서 이상하게 녹아요. 다른 유럽인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문화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음식 같아요. 왜 이런 걸 먹는 거죠?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당연하게 먹던 음식이 외국에서는 이렇게도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한쪽에서는 신기하다며 연신 집어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 경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김을 대규모로 양식하며 저가 공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바이어들은 품질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차피 다 바다에서 나는 거 아닌가요?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뭐가 다르죠? 그 말은 한국 어민과 업체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김의 차별성과 가치를 설명하려 해도 현지 사람들에게는 아직 밥을 싸먹는 낯선 종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통역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던 수출 상담회에서 한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건강식품이 될 수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요. 밥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앞에서 한국 관계자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김은 한국인에게 너무나 당연히 밥과 함께하는 음식이었지만 밥 문화가 없는 서양에서 김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뚜렷한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 김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김을 단순히 바다에서 건져 올린 잡초 정도로 생각했고, 미국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소수가 있었지만 대중화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국 친구가 김을 보고 종이 같다며 비웃던 장면이 떠올랐고,
정말 우리 음식은 국경을 넘기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갯벌에서 손발을 얼려가며 가꾼 김이 해외에서는 그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의 영양학적 성분을 연구해 발표했습니다. 단백질,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미래의 건강식품이라는 잠재적 가능성이 조금씩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 시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김은 분명 훌륭한 음식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아직 설명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검은 종이 같았지만 우리에게는 수천 년 역사와 어민들의 땀이 담긴 삶의 일부였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순간이 오지 않는다면 김은 영원히 국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미국의 식품 창업가 애니 춘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김을 맛본 순간 모든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머물던 시절 우연히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애니 춘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작은 아시아 식품점을 운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던 창업가였지요. 그녀는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김 한 장을 보여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걸 아세요? 한국에서 왔다면 분명 알 것 같아서요. 제가 본 것은 다름 아닌 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밥상 위에 있었던 그 검은 조각이 낯선 땅. 미국에서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반가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알죠. 한국에서는 밥상에 항상 올라오는 반찬이에요. 그 순간 애니 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처음 맛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단순한 종이처럼 보이는데 입에 넣자마자 바삭하게 부서지고 고소한 향이 퍼지는 게 정말 특별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세계가 열광할 슈퍼푸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김의 가치를 오히려 외국인이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애니추는 그날 이후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을 단순히 한국 식품점에서만 파는 특산품으로 두지 않고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김미즘 씨웨이드. 짧고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었고 발음만 들어도 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애니추는 한국에서 고품질 김을 직접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서구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세련된 포장과 마케팅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봉지에 잘 구워진 김을 넣고 헬시 스낵이라는 콘셉트를 붙여 미국 대형 마트에 진열한 것입니다. 처음 김 스낵이 마트에 등장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진열대에서 김 봉지를 집어든 사람들은 봉지를 뜯어 한 장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바삭한 종이가 뭐지? 칼로리도 낮고 맛은 중독적이야. 곧바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민감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김 스낵을 즐겨 먹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은 단숨에 핫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도시락에 김 스낵을 챙겨 넣었고 SNS에는 샤케이에스오잇 해시태그가 붙은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영양학자들은 김의 성분을 분석하며 완벽한 슈퍼푸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까지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자 김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라 건강혁명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싸구려 반찬 취급을 받던 김이 이곳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람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슈퍼푸드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외국 친구가 김을 보고 종이 같다며 비웃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부끄러움이 이제는 자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앞장서 김의 가치를 알아보고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 스스로도 김을 다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한국 교포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도시락에 김을 싸주면 이상한 냄새 난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김을 싸오면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애니추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김이 얼마나 특별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김은 앞으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음식이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바다에서 길러진 작은 검은 조각이 누군가의 손을 통해 세계인의 건강과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애니춘의 결단은 단순히 김을 수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일상적인 반찬을 세계인의 슈퍼푸드로 격상시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직접 지켜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애니춘의 손에서 세상에 나온 김 스낵은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 정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마트의 진열대에 놓인 낯선 포장지 속검은 바삭한 조각을 집어 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 입 맛본 뒤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바삭하면서도 짭짤하고 기름지지 않아. 다이어트 할 때도 괜찮겠는걸? 이런 목소리가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SNS에는 김 스낵을 먹는 사진과 함께 샵KSU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건강과 다이어트에 민감한 젊은 층은 김을 기존의 감자칩이나 프레첼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간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의 영향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명 여배우가 다이어트 비결을 묻는 인터뷰에서 요즘 즐겨 먹는 간식은 김 스낵이에요라고 말하자 다음 날 대형 마트의 김 진열대가 순식간에 비어버렸습니다. SNS 팔로워 수백만 명을 가진 스타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곧 김은 헐리우드의 새로운 다이어트 간식이라는 기사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들 또한 아이들 도시락에 김 스낵을 챙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달콤하고 기름진 과자 대신 건강하고 가벼운 간식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사이에 김 스낵을 나누어 먹는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고 우리 엄마가 싸준 한국 과자라는 말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뉴욕의 한 마트에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감자칩, 프레첼, 팝콘으로 가득한 진열대 한쪽에 한국산 김 스낵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그 앞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온 거래. 칼로리도 낮고 비타민이 많대. 그래? 한번 먹어보자. 우리 애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 부부는 봉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단순히 밥을 싸먹는 반찬이었던 김이 이제는 미국의 마트에서 건강혁명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변화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런던의 한 영양학자는 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이롭지요. 이는 완벽한 슈퍼푸드입니다. 이 발표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유럽 소비자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색깔과 향이 낯설다며 김을 멀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부러 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채식주의자와 비건 공동체에서는 김을 중요한 단백질 보충원으로 소개했고 다이어트를 원하는 이들은 김을 기적의 간식이라 부르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국제식품 박람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김 부스는 다른 어떤 부스보다 많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한 외국인 참가자가 김을 집어들고 저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온 건가요? 네, 한국의 바다에서 길러낸 김입니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렇게 얇고 가벼운 음식이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아이에게 꼭 먹이고 싶네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때 종이 같다는 조롱을 받던 김이 이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의 인기는 문화 속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에는 김 브랜드 광고가 등장했고 헐리우드 영화 속 장면에서 주인공이 김 스낵을 집어먹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김이 더 이상 낯선 소수 민족의 음식이 아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김은 이제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교민 사회에서도 변화는 두드러졌습니다. 예전에는 도시락 속 김 냄새 때문에 놀림을 받던 교포 아이들이 이제는 오히려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한 교포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도시락에 김을 싸주면 창피했는데 요즘은 친구들이 달라고 해서 더 챙겨가야 할 정도예요.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어민들의 땀이 담긴 음식이었고, 이제는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슈퍼푸드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작은 바다의 검은 조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고, 나아가 문화를 바꿔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은 이제 세계의 언어가 되었다. 한때 중국은 값싼 김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대규모 양식장을 통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 했고, 실제로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산 김보다 중국산 김을 먼저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다 바다에서 나는 거 아닌가요? 한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 말은 한국 어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어민들은 새벽마다 바다에 나가 땀 흘려 김을 갖고 왔는데 그 수고가 단순히 가격 경쟁 앞에서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오히려 한국산 김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고소득층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흐름이었지만 점차 대중으로 번져갔습니다. 중국 온라인몰에는 한국 김 재입고 언제 되나요? 라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판매가 시작되면 몇 분 만에 품절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소비자들의 아쉬움이 게시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형 마트에 들어섰을 때 진열대에는 중국산 김과 한국산 김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는 2배 이상이었지만 소비자들의 손길은 대부분 한국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이 손을 잡고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산이야. 맛이 더 고소하고 깔끔해. 특별한 날에는 이걸 사야지. 그 옆에서 또 다른 고객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는 한국산이 훨씬 낫습니다. 향이 다르고 씹는 맛이 달라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중국 소비자들이 가격이 아닌 품질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명절 시즌이 되면 한국산 김은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체면과 품격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했는데 값비싼 한국 김 세트를 선물한다는 것은 곧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의미했습니다. 중국 기업 간 거래에서도 한국 김이 선물로 오갔고 결혼식이나 집들이 같은 행사에서도 한국 김은 체면을 세워주는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산은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한국산 김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해 한국 김의 중국 수출량은 전년 대비 1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숫자로도 증명된 이 변화는 한국 어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길러낸 검은 조각이 이제는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귀하게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열린 한 식품 박람회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한국산 김을 맛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값싼 자국산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한국산만 찾으니 우리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과 향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말은 한국 어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땀과 정성이 담긴 김이 드디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김, 중국 식탁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방송에서는 한국 어촌의 풍경과 김 양식 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김발을 손보는 어민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중국인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방송을 보던 중국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김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성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격으로만 따졌던 김은 더 이상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품질과 진정성, 그리고 그 뒤에 깃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산 김은 값싼 대량 생산의 벽을 넘어 프리미엄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작은 바다의 검은 조각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신뢰와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전라남도 남쪽 끝, 바다와 섬이 수없이 이어진 곳에 완도가 있습니다. 저에게 완도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름이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 보이는 날에도 새벽부터 작은 배를 타고 나가야 했고, 바람이 거칠게 부는 날에는 손끝이 얼어붙어도 긴발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그런 완도가 이제는 세계 해조류 산업의 중심지로 불리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의 완도는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어른들은 바닷바람에 거칠어진 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어릴 적 새벽마다 아버지를 따라 바닷가에 나가곤 했는데 그때 느껴졌던 것은 바닷물의 차가움과 손끝을 파고드는 소금기뿐이었습니다. 김은 늘 밥상에 있었지만 그것이 세계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은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이 세계 무대에서 바다의 슈퍼푸드로 불리게 되면서 완도의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완도를 찾았고 방송사 카메라는 새벽 어스름 속에서 김을 걷어 올리는 어민들의 손길을 비추었습니다. 완도는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탄소 흡수와 환경 지속 가능성의 모델입니다. 국제환경단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이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완도는 더 이상 변두리 어촌이 아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완도의 바닷바람에 실린 소금 냄새, 긴발 위로 흔들리는 초록빛 해조류, 그리고 거칠지만 단단한 어민들의 손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김 산업의 심장이 완도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은 섬마을이 세계 언론에 오르내리며 수백 년 이어진 삶의 터전이 국제적 주목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외국 기자와 함께 완도의 김 양식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 질서정연하게 놓인 김발을 바라보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바다와 사람이 빚어낸 협력의 결과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세계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단순히 특별한 게 아니라 인류가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자연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지구를 돕는 방식으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완도가 단순히 김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완도의 어민들에게도 변화는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김을 팔아도 생활이 빠듯했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어민들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가공 공장이 들어섰고 젊은 세대가 다시 돌아와 김 양식에 뛰어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어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돼요. 완도에서 김만 잘 길러도 세계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요.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학회에서도 완도의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완도의 김 양식이 바다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완도는 바다의 아마존이다. 한 학자가 내뱉은 이 표현은 곧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완도는 이제 가난한 어촌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완도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외국 친구가 김을 보고 종이 같다고 비웃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부끄럽고 답답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검은 조각을 길러내는 바다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완도는 이제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한국 김의 자존심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러진 김은 곧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또 다른 역사의 장을 써 내려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김의 인기가 높아지자 국제식품 박람회는 자연스레 한국 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은 곳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바이어, 기자, 그리고 셰프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이곳에서 한국 김은 단순한 한 코너가 아니라 박람회 전체의 화제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 김을 맛보려는 이들은 반신반의한 표정이었지만 입안에서 바삭하게 부서지는 순간 대부분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깊은 맛이라니, 짭짤하면서도 기름지지 않아 완벽해요 라는 감탄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온 바이어가 김을 처음 먹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이거 우리 아이가 먹으면 하루 종일 과자 찾지도 않겠는걸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다른 바이어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이들만 먹을 게 아니에요. 맥주 안주로도 딱이야. 그 순간 부스 근처는 작은 술자리 같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은 긴장이 풀린 듯 함께 웃었고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한 셰프가 김을 집어 들고는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걸 파스타 위에 뿌려도 되나요? 바삭한 식감이 파르미지아노 치즈처럼 어울릴 것 같아요. 통역을 맡고 있던 저는 놀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반찬이 이제는 이탈리아 주방의 상상력과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셰프는 곧바로 작은 접시에 파스타를 준비해 김 조각을 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맛을 본 뒤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김은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언론인들도 몰려 있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김을 맛본 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한국의 두뇌라면 김은 한국의 심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김을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러야 합니다. 순간 박람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김부스는 삽시간에 행사장의 중심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감격에 겨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몰래 눈물을 훔쳤고 또 누군가는 굳게 쥔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의 현장은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영국에서 온 바이어는 김을 먹으며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제 감자칩은 은퇴해야겠군요. 대신 우리는 바다에서 온 칩을 먹어야죠. 사람들은 또다시 크게 웃었고 기자들은 그 말을 기사 제목으로 그대로 따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젊은 프랑스 학생은 김을 처음 맛본 뒤 연신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믿을 수 있겠어? 종이처럼 생긴 걸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과자보다 맛있어. 그의 흥분한 목소리가 박람회장의 활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파리의 밤 공기 속에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친구가 김을 보고 종이 같다며 비웃던 그 순간, 저는 왜인지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종이 같던 김이 세계 무대에서
바다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며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보던 김이 드디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날의 박수와 웃음,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는 아직도 제 눈에 선명합니다. 김은 더 이상 한국인의 밥상 위 곁들이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적의 산물이자 한국인의 땀과 끈기를 담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바다의 검은 반도체. 이제 그 이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김의 역사를 새로 쓰는 세계인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새벽의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완도의 어민들은 오늘도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릴 때마다 바닷물이 튀어올라 얼굴을 적셨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자라난 김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슈퍼푸드라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국 언론에서 쏟아지는 기사를 볼 때마다 감격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김의 가치를 세계가 공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식탁의 혁명. 미국의 한 유력 일간지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썼습니다. 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다. 그것은 동양의 작은 섬나라에서 시작해 세계인의 식습관을 뒤흔드는 혁명이다. 김은 건강과 환경, 그리고 문화를 동시에 변화시키고 있다. 유럽의 영양학 전문지는 김을 지구가 주목하는 슈퍼푸드라 칭했습니다. 그들은 김의 성분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가득하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무엇보다 해조류 특유의 식이섬유는 현대인의 건강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양식은 지구 환경에도 이롭다. 바다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바다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기사를 읽던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종이 같다며 비웃던 김이 이제는 지구를 지키는 슈퍼푸드로 극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가장 울린 표현은 단연 이 한마디였습니다. 바다의 검은 반도체. 프랑스의 한 경제 전문지가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을 때 박람회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복사해 SNS에 공유했습니다. 기자는 글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세계의 산업을 움직이는 두뇌라면 김은 세계인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심장이다. 반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전송하듯 김은 보이지 않는 바다의 힘을 인류에게 선물한다. 영국의 한 주간지는 더 과감했습니다. 만약 21세기의 주인공이 반도체였다면 22세기의 주인공은 김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실제로 영국 BBC 방송은 김을 퓨처 푸드 미래 식량 특집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남미의 한 잡지는 한국 김을 검은 태양이라 불렀습니다. 동쪽 나라의 작은 조각이 지구 반대편 식탁까지 빛을 비춘다라는 부제를 붙이며 김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류의 문화적 상징으로 소개했습니다. 국제 언론의 찬사는 단순한 기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들이 김의 위상을 더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를린 박람회에서 한 어린아이는 김 샘플을 받아들더니 망설임 없이 입에 넣었습니다. 곧 그의 눈이 동그래졌고 환하게 웃으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또 먹고 싶어.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자들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었고 다음 날 독일 신문에는 김, 아이의 입맛을 사로잡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 박람회에서는 한 젊은 셰프가 즉석에서 김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김은 샌드위치에도 샐러드에도 심지어 파스타에도 어울립니다. 그가 파스타 위에 잘게 부순 김을 올리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고 어떤 이는 이건 새로운 파르미지아노 치즈다라며 감탄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바라보며 저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마다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 김발을 손질하던 아버지, 작은 부엌에서 갓 구운 김으로 밥을 싸주던 어머니. 그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세계인이 찬사를 보내는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이 붙여준 별명과 수많은 기사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되었습니다. 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존심이자 세계가 공유해야 할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부심을 담아 말할 수 있습니다. 김은 더 이상 밥상의 곁들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어민들의 땀,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나누는 미래의 언어입니다. 김은 바다의 검은 반도체이며 한국인의 자존심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